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12강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각각 잡아내면서 2연승으로 12강전에 진출한 상태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2차전에서 카자흐스탄을 3대1로 잡아내면서 12강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라는 팀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적인 신장, 키를 좀 살펴보면은 선수단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90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 신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 3인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앙가라라는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아포짓인데 191키 191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르한 할림, 파르한 선수가 193. 그리고 도니라는 선수가 190. 공격 3인방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190 초반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신장은 한 190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공격 핵심 선수들을 살펴보면 이제 허수봉이 197 정도, 그리고 정지석이 195, 뭐 나경복이 한 198,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장의 우위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 이제 스파이크 높이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이제 허수봉이 3.2 정도, 그리고 정지석이 3.1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방금 말씀드렸던 3인방의 스파이크 높이를 보게 되면 앙가라는 조금 낮습니다. 3.1 정도인데,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쪽의 높이를 보면 이제 파르한이 3.3이 나오고요. 그리고 도니가 3.4가 나옵니다. 키가 조금 작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크 높이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선전에 조금 본인들보다 이제 신장이 좋았던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을 상대로도 괜찮은 게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명단을 좀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2m가 거의 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좋은 신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한 190 중반에서 한 2m 사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거나 혹은 비슷한 신장을 보유한 국가들과도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중국과의 경기는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았는데, 요거는 똑같이 이제 댓글에다가 제가 이제 고정을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인도네시아가 어떤 정도의 경기를 갖고 있는가 한번 보시고 배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번 중국 명단은 정예 멤버는 아닙니다. 1.5군 이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을 이제 참고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참고 정보, 이제 이번 대회 직전에 이제 ABC 챌린지컵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참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3위를 기록했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4강에서 이제 바레인에게 지면서 탈락을 했고요. 인도네시아도 나름 이제 6강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출을 하면서 괜찮은 경기력을 펼쳤지만 이제 6강에서 태국에게 아쉽게 2대3으로 패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5, 6위 결정전에서 이제 호주에게 3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조금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근데 마찬가지로 바레인에게 3대0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배구 변방이라고 불렸던 뭐 태국이나 바레인,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이제 레벨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가볍게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파키스탄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듀스 접전이 꽤 있었고 생각보다는 조금 힘들게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금 운용을 살펴보면 이제 임동혁을 아포짓이 아닌 미들 블로커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독의 마음을 조금 읽어보자면 이제 허수봉과 임동혁을 둘 다 쓰고 싶은데 두 선수의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임동혁을 미들 블로커로 기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별로 좋은 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김민재라는 좋은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임동혁이 물론 쓰는 이유는 있습니다. 임동혁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시면 이제 신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임동혁이 지금 2m 신장이기 때문에 이런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을 상대로 할 때는 확실히 좀 피지컬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김민재가 뭐 작년에 보여준 어떤 실력을 감안한다면 김민재를 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선 두 경기에서 모두 이제 임동혁을 좀 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외 배당에 조금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오버 배당을 보시면 이제 기준점이 지금 177점입니다.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177 정도의 동배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배당이 나왔는데 지금 180을 줬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준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딱 동배당의 기준점을 주게 되는데, 해외 배당을 참고해보면 지금 177이 동배당인데 우리는 1, 2점 차이도 아니고 3점 차이나 나는 거를 이렇게 줬다는 거는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언더 쪽으로 몰려는 심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오바 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이 포인트를 조금 오늘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배팅은 이제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포인트들을 배팅하시기 좀 편하게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이제 제공을 해드렸던 각종 정보를 이제 종합하셔서 좋은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흐름이 변화가 있거든요. 핸디캡도 지금 계속 변화가 있고 언오버도 지금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이제 3시 45분에 열리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전쯤에 게시글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해외 배당의 흐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구독 눌러주시면은 게시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